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물론 영상 촬영도 같이 하지만 선생님 만나 뵙게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좀 감사하죠. 예, 제가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사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선생님? 부천시 심곡 본동입니다. 부천의 심곡 본동, 부천의 핵심 지역, 부천의 메카, 심곡 본동 낙찰을 또 받으셨어요, 선생님. 이 집은 선생님의 도대체 몇 번째 물건인가 싶어요. 저 만나고 나서 낙찰받은 게 이게 두 번째 2호기입니다. 두 번째 물건이고, 첫 번째 물건은 지금 시흥에 반지하를 빈집을 또 낙찰받아서 명도도 바로 완료한 거고, 네. 걔는 지금 수리하고 네, 수리 있는 중입니다. 거고, 네. 이게 두 번째 물건, 신곡동의 탑층, 겁도 없이 탑층을 낙찰받았다 했더니 바로 또 저게 문제가, 탑층에 고질적인 또 네. 문제가 생겨서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벼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임장 왔을 때 우연치 않게 총무님을 뵙게 돼가지고 경계하시다가 이제 이건 법원 경매지에서 다 오픈된 거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얘기 네. 들어보니까 누수가 있다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 그렇구나.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 요것만 또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 하자가 도대체 어떤 하자인지 이따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요거 낙찰받고 또 최근에 세 번째 물건, 네, 3호기. 3호점도 서울의 도봉구 방학동도 낙찰을 받은 지 지난주에 예. 낙찰 받은 거는 벌써 명도 완료. 혹시 선생님은 뭐 낙찰 받자마자 명도가 술술 이렇게 또 풀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걔도 또 빈집이었던 거 서울보증보험 좀 달랐구나. 조건부 채권 포기여가지고 조건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있는. 예, 감정가 60% 이상이면 우선 변제권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겠다는 65%. 걔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한 집, 매우 깨끗하고. 낙찰 받자마자 명도도 완료하고, 걔는 집은 내놨어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소유권 이전 아직 안 해서. 뭐 아시겠지만 위반 건축물이에요. 근데 아스팔트 싱글이어서 걱정이 됐는데 역시나 뭐이 정도 심하진 않지만 이렇게 얼룩이 쫙 가 있어서 일단은 그래서 먼저 도배를 하고 나서 집을 내놓고 그래요? 추후에 공사를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확신이 되네요. 어차피 지금 비 오고 약간 궂은 날씨이기 때문에 방수를 또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우선 눈가림 먼저 해놓고 네. 보완하는 방향으로 네. 저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집 얘기는 이따가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서울시 교육공무원. 누구보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결혼했고 두 자녀를 또 그럼 결혼 좀 빨리 했나 보다.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제 얘기랑 나이대가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네네네.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우리 만난 게 12월 달에 만나서 작년 1월 6일 날 마지막 임장 수업을 하고 1월 마지막 날까지 세 채를 받았죠. 그러면 선생님은 수업 중간에 낙찰받은 건가요? 아니요. 수업 끝나고? 네, 저 말고 다른 분이 하나 하고 이제 저는 맞네. 선생님 수업을 좀 듣고 좀 겸손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까불면 안 되겠다. 처음에 좀 많이 까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10월 달부터 막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수업도 안 듣고 임장도 갔었고 왠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까불지 말자. 겸손하게 그때 선생님 네. 책을 한 번씩 더 읽었던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같이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이제 겸손과 자중까지 하게 된다면 누구도 따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셨구나, 이 단어 하나 속에서 단단해지셨구나 라고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무기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노력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부족한 거나 아니면 더 취해야 될 거를 개선하려고 저도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배운다는 자세로 삶을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영상 찍기 전에 집 한번 살펴봤는데 뭐 면적은 별로 크지 않아서 혹시 전용 면적이 얼마나 돼요? 여기가 15평입니다. 14.99평. 14.99평, 한 15평 정도 되는 건데, 처음에 입찰하기 전에 평면도 봤을 때 작은 방 하나가 미닫이문으로 미닫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입찰하라고 또 조언해 주셔가지고 거의 최저가 수준으로 잘하셨네요. 안지사님 덕분에 제가 선생님이 신중하게 잘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닙니다. 집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식 대비해도 수리가 좀 돼 있다는 느낌이 좀 수리를 들어요. 했다고도
저도 그 총무님한테 임장 때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문짝도 돼 있는 것 같고 싱크대도 새로 냉장고 위치까지도 잡혀져 네, 있고 도배, 도배도 돼 있고 등도 새 LED 등으로 돼 있고 뭐 콘센트랑 스위치랑 바닥도 장판인 줄 알았는데 마루로 돼 있고 네, 마루로 돼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 돈을 꽤 썼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손을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세면대 정도는 바꾼 게 아닐까. 요 정도 하려면 못해도 한 최소 500만 원 낙찰 받자마자 500만 원 세이브 한 집 아, 이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하나씩 긍정적으로 찾아가면 생각하기. 내가 잘했다는 증거들을 하나씩 찾으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은 집이라고 생각도 들고 여기 발코니 쪽 있는데도 뭐 꽤 넓어요. 넓고 깔끔한데 약간의 불편한 점이 큰 방, 안방 쪽에 네. 좀 난리가 나 있네요. 천장도 뜯겨 있고 다라이도 하나 받쳐놓고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운이 좋게도 비가 오는 비가 날이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옥상에 있는 다라이를 갖다 놓으면서 그래도 오늘 내가 와서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반지상님이 오늘 만나자고 해서 내가 이걸 봤지 또 아니면 언제 볼까? 아 오늘 한 거예요? 저걸? 네, 오늘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위에 옥상에 그냥 네, 입주민들한테 허락을 구하고 그래서 지금 천장에 물이 떨어져 있는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좀 뜯겨 있어요. 뜯겨 있는 부분은 미리 한번 체크를 좀 하셨나 봐요. 예, 하자가 있는 거는 반장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고 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도 원래 그럼 뜯겨 있었던 거야 천장이? 아니요, 뜯겨 있지 않았어요. 소개시켜 주신 그 업체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업체 두 곳에다가 견적 의뢰를 하면서 오셨었는데 제가 요청했던 그 분께서 정확한 걸 확인하시겠다며 뜯어놓고 사진을 찍어서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신뢰하는 분이라서 정확하게 저 우수관에서 물이 샌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고요. 또 조금 시간을 미루고 추후에 이렇게 공사를 할까 했는데 덕분에 또 빨리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아, 있어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비가 오는 날이니까 저걸 눈으로 또 확인할 맞아요. 수 있어서 오늘 선생님 만난 거는 하늘이 정해준 날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기 부천이니까 선생님 댁이랑 사실 거리가 좀 꽤 있잖아요. 되죠. 네. 자주 와볼 수가 없는데 또 마침 하늘이 비를 내려주셔서 맞습니다. 이 하자까지도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확히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가 보이니까 누수할 때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누수가 정확히 어디서 원인이 되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이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마침 또 저기 우수관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보수 대안 중에 하나가 저 우수관을 좀 맞아요. 교체하는 거. 그리고 한 분이 더 보고 가셨는데 그분은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분은 이 우수관만 보완하자. 바꾸는 게 아니라 보완하자. 아, 제가 보완하면은 또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보완하고 뭐 인건비 다 해서 저 방까지 수리하면 20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한 업체는 우수관도 이제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지나가는데 저희 집 방에 두 개 다 보완하고 아, 저 방에 두 개가 지나가요? 저거 하나, 여기 아, 미닫이 여기. 방에 하나 두 개랑 옥상 또 약간 좀 많이 더 지저분하거든요. 옥상 방수까지 다 같이 하면 저희 쪽만 이제 옥상 방수하면 그거 다 합쳐서 400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어차피 탑층이고 전 작가님하고 철학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팔 생각이 1도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당장 문제가 없어서 한 1, 200으로 그냥 퉁치면 수익률은 좋아지겠지만 입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예 옥상 방수 전체 해버리면 또 10년, 20년은 또 거뜬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1, 200만 원을 제가 쓰든지 입주민과 함께 하든지 좀 수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도 누구보다 멀리 보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단어 하나하나에서 되게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속에서 느껴진 게 투자를 처음 하시는 느낌이 아니구나. 투자에 굉장히 경험도 꽤 있고 내공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예. 드는데 그 부분도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수관에서 물이 새는 거가 보이니까 수리하는 거는 확실한 건데 거기에 플러스 옥상 방수까지 네. 하는 거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부분이 옥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부분은 공용 면적이어서 네. 오늘 선생님 만나러 복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몸마다 빵이 하나씩 꽂혀 네. 있어가지고 그게 누가 났는지 했더니 선생님이 또 이렇게 네, 갖다 편지랑 주셨나 봐요. 어제 새벽까지 이제 문구 네. 하나하나 아내랑 협의해가지고 건물 계시는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협조를 받으면 좋죠. 근데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 집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왜 돈을 내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 보니까 내가 옥상 방수까지 생각은 있는데 법적으로도 협조는 받아야 되지만 그걸 법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어느 정도만 된다면 선생님은 길게 내다보고 아싸리 다 한다. 네, 아싸리 다 하고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그래요? 한번 인사차 하면서 얼마 안 들거든요. 맞아요. 네, 얼마 안 들고 어차피 오늘 작가님 보러 오는 김에 또 걸어 놓은 거니까
효율성 따지시고 저 효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드리면서 편지도 넣고 만에 하나 1호 라인 중에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고 얘긴 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공사할 때. 근데 2호에서 지금 저까지 4명 중에서 2명은 찬성해주고 계세요. 저까지 3명. 그러면은 여기 선방이네요. 우수관이 또 저 2호 라인 쪽이기 때문에 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라도 또 안 된다고 하면 저 혼자 공사하고 추후에 이제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면 된다라는 명분도 하나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20년, 30년 갈 집이니까. 위치도 괜찮고 여기도 임대 수요가 꽤 괜찮은 동네니까 전체를 다 수리해놓고 처음엔 돈은 들지만 그 부분은 불편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편안한 집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견적 보신 게 한 400 정도? 최대 400인 것 같아요. 최대 400이고 다행스럽게도 요 집이 수리도 안 돼 있고 할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으면 추가로 못해도 한 1,000만 원 돈을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른 부분은 손댈 곳이 없어서 이 집이 이렇게 깨끗한 모습만 보더라도 선생님이 그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을까가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현관문 하나하나에 파리바게트 빵을 꽂아 놓은 것만 보더라도 선생님이 많이 베풀면 살았구나, 그리고 그 덕이 이 집에서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그렇게 인심을 쓰신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또 선생님한테 배운다. 제가 만약에 집주인이었으면 과연 저렇게 행동을, 그 마음 쓰는 거 그리고 시간 써가지고 편지를 쓴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선생님한테 한 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늦게 들어오는 집주인이다 보니까 인사 한번, 예전에 뭐 시루떡도 한번 돌렸는데 제가 시루떡까지 맞춰가지고 할 그건 아니고 고민까지 했는데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꽝 정도 하자. 그거 받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평일이라서 다 식으면 맛없어지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우리는 또 여기에 거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유대관계가 있으면은 나중에 부탁할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당분간은 빈집이니까 보일러 같은 거나 아니면 전등 뭐 켜졌나 뭐 가벼운 거 하나 할 때 내가 와서 하는 거는 또 불편한 건데 그런 거 부탁드릴 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행동도 역시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작가님께 제가 조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제가 그런 쪽에서는 못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저도 항상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한테 수업료를 받고 경매라는 기술을 전달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선생님들한테 더 많이 배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데서 저도 얻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나 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마음가짐 그리고 좋은 에너지까지 제가 얻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사실 수업료를 서로 윈윈인 것 같네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누추한 곳까지 또 와주셔가지고 탑층까지 엘베도 없는데 저랑 이렇게 또 1시간 더 넘는 시간을 얘기해 주시고 궁금한 거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제가 좀 배우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효율적으로 시간과 행동 하나를 쓴다, 가성비 있게 한다. 2번째는 저도 항상 생각했던 건데 그 작은 거 하나에서도 좀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게 저랑 좀 비슷한데 저보다 한 3수 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처럼 저도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요즘에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는 게 조금 아깝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사기보다는 집에 가서 뭐 하나 먹자, 이런 느낌.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장점을 찾자, 그렇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진짜로. 항상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보다 어떤 일이든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좋지 않은 면은 없어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개념으로 또 받아들인다는 생각도 저는 종종 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은 면은 내가 인지를 하지 않아도 보통 내 주변 사람들이 찾아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럼 낡은 빌라를 뭐하러 산 거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탑층 빌라를 감히 샀어?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렇게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마음을 어느 곳에 두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종종 드는데, 그때마다 노력하는 게 그런 탑층일 때 옥상 방수에 대한 하자 큰 비용, 그리고 선생님이 노력했던 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에너지 같은 것들도 내가 힘을 써야 되는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선생님은 받아들인 거라고 할 수 있다. 또 생각을
해보면 막 엄청난 고민과 에너지를 그리고 엄청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멀 수도 있으니까 그쵸. 뭐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있다? 건데요 뭐. 네. 그렇다면 좋은 거는 사람들이 잘 찾아주지 않더라고. 맞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도 도배가 다 돼 있고 싱크대가 새로 돼 있고 화장실도 수리돼 있는데 바닥이 장판이 아니고 또 마침 마루로 비싼 마루로 돼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과 임무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하고 얘기하니까 저도 말이 술술 나와요. 작가님까지 와주셔가지고 여기가 또 기운이 또 한층 또 월세도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막 신이 나요. 제가 막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희망을 주시는 분 같아요. 작가님 정말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저도 수업 듣기 한 뭐 대략 1년 반 정도부터 알고리즘 타고 이 사람은 뭔데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지? 라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출근하면서 7분짜리 네. 이렇게 듣고 네. 그러다가 이게 스며들더라고요. 스며들다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반지상 법이겠다. 근데 역시나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또 음. 부동산 투자에 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경험도 해보고 나니까 두 개를 맞아요. 비교해보니까 아 나와 잘 맞는 거가 내 상황에서 잘 맞는 게 아 이런 쪽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부분이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드네요. 예, 정확하게 맞는데 결혼을 하면서 서울에 그냥 못 모르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신용은 좋으니까 아파트를 샀어요. 선생님 아내분도 공무원. 네. 이 신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상위 0.1%. 아, 0.1%를 지향하고 있는 아,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또 그때 최고 하락기 아파트 값이 가장 쌌었던 시기에 사다 보니까 사자마자 몇 개월 안에 막 몇천씩 오르는 거예요. 그때 서울 아파트 2억대 막 이랬거든요. 네네네. 실례가 안 되면 구매를 했던 연도 정도 한 2015년으로 기억해요. 야 15년도에 첫 신혼집을 산 거네. 그렇죠. 저희 아내가 복덩이죠. 제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 텐데 15년도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저도 15년 선생님도 마찬가지. 나도 그러니까 그렇고 의도하진 않았- 그때 그냥 결혼했으니까 한 거였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딱 집값이 많이 올라서 거기서 좀 까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까불지 말자. 네네. 반지상님 수업 듣기 전에 까불지 말자라고 한 게 그 교훈입니다. 앞으로 까불지 말자 했는데 아 또 까불고 있네. 수업 듣고 진행하자 이런 거였는데 팔고 나서 이제 서울에 그러면 팔았다는 거는 2억 정도에 사서 몇 천 정도 올라서 몇 년 정도 지나지 개월입니다. 않았어요. 몇 개월에 거기가 좀 빨리 올랐나 보다. 그래서 몇 천 그냥 손에 쥐고 나서 돈 맛을 좀 봤네. 네, 돈 맛을 봤어요. 저는 이렇게 따박따박 80만 네네. 원씩 90만 원씩 모았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사자마자 오르네? 거의 뭐 1년치 연봉을 그냥 갖고 가는구나 막 그런 이거 생각도 최고인데? 들었겠네. 해가지고 팔고 또 아파트를 샀으면 괜찮았을 텐데 까불고 또 서울 영등포에 분양한다고 하는 상가를 또 제가 손을 댔어요. 다 아시겠지만 복수해야 되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상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마음고생을 나서 하셨구나.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게 즉각 매도하고 싶었지만 매도도 안 됐지만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저를 홍보해서 사게 했었던 그런 시행사 직원들도 더 이상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돈으로 돌아가는구나. 좀 구체적으로 분양하는 상가를 샀다는 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던 거예요? 왜 갑자기 아파트 거기서 맛을 봤으면 보통은 해본 거에서 비슷한 걸로 예. 이어서 나간다는 생각이 있는데 분양 상가로 눈을 돌리게 된 사유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고모가 회계사인데 그 회계사 고모가 이제 뭐 네네. 직접 전문 투자자는 아니고 이제 여러 고급 정보를 많이 듣는데 저한테 이제 영등포 어디에 괜찮은 오피스텔이랑 상가를 한다더라. 너 오피스텔 한번 해보지 않으련 거기 괜찮을 것 같다. 거기 분양상가 병원층을 샀었어요. 그때 정말 세상에 진짜 찐맛을 보고 정말 자본주의의 그 맛을 그때 배웠어요. 분양권을 사기 전에 권하는 분들이 분양권을 취득하자마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태도가 달라졌구나 뭐 그런 부분이에요. 뭐 태도는 뭐 어마어마하죠. 좀 약간 저한테 화도 내고 되려 추후에 또 전화 오더라고요. 그러시지 마시고 팔생하지 마시고 여기에 더 할인 분양을 하니까 사자마자 5천 벌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더 해라. 하나 더 사라. 야 이거는 내 주위에는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배웠고 합법적 사기꾼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나라 돈을 받고 있지만 저도 한번 당했으니까 이 늪에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밤낮 저녁에 애 재우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혼자. 미안해서 애한테. 왜냐면
이자만 해도 너무 많이 나가서 잠시 외출해서 아내하고 아이하고 같이 뭐 네. 여행을 가는 그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아, 또 여행을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 지금은 가능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때는 그런 여력도 없었어요. 옷도 못 샀어요. 한 3년간. 그래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아내 몰래. 그러다가 이제 불현듯 그러면 나도 이걸 팔아야 되겠네. 분양받았던 가격은 대략 한 6억 정도 되는데 야, 크다. 네, 물론 대출 다 끼고 아, 그래도 신용 좋고 하니까 어. 이렇게 까불었던 거죠. 땅이 또 영등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1억 정도는 내가 모아서도 언젠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극복할 수 있으니까 1억 정도 싸게 내놓으면 네. 그래도 물지 않을까? 라고 마음을 먹고 아내랑 결정을 하고 나서 인터넷에 굉장히 홍보 많이 하는 사람들을 컨택을 해서 전화해서 그 전에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게 된 게 뭐냐면 대략 저 같은 상가를 분양 성공시키면 성공 부수로 한 2,500 정도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럼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한 2명, 3명 정도 나눠 먹긴 하는데 뭐 그래도 한 달 월급 정도 되잖아요. 한 명 성공시키면 그렇죠. 뭐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럼 나는 한 3천에서 4천 정도 봐야겠다. 딱 그 느낌을 가지고 그냥 던지듯이 저는 이제 떡밥 던지듯이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여기에 생태계를 좀 파악한 거예요. 그 생태 파악하고 나도 그럼 합법적 사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치? 조심스러운 단어긴 한데 약간 나도 그 느낌이 공감이 좀 되는 거야. 그런 분양하는 것들은 광고 대행 업체들이 붙으니까 약간 합법적인 사기라는 느낌이 저도 공감이 돼요. 분양하는 건 겉모습이 되게 화려한 물건들은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투자에 대해서 내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돈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할 때 정확히 저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광고예요. 광고하는 건 안 해요. 일단 내가 광고하는 거를 뭐 내가 구입을 하는 순간 온전히 그 물건에만 들어간다기보다 내 돈을 누군가가 이렇게 나눠 먹는다는 그렇죠. 생각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물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해관계가 저는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부천 심곡동에 20년 된 탑층 전용 15평 빌라는 아무도 광고 안 할 거거든. 이걸 왜 사? 그렇지. 오히려 바보 같다라고 선생님처럼 진짜 똑똑한 사람한테도 가까운 사람이 봤을 때 야, 너 예전하고 좀 다른 행동이네 라는 모습까지도 그럼요. 보였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아요. 굳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처럼 보여줄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냥 내 실속만 차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갖고 있는 집들이 이 모습은 우리 물건 안에서는 중상급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거보다 더 허름하고 구질구질한 물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초라해 보인다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시 실속 있고 현명한 사람이구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까불다가 작가님까지 이렇게 여러 여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늪에서 나오고 인센티브를 그 그렇죠. 시장가보다는 좀 확 얹어서 줘서 성공을 한 거네. 그걸 또 역시나 떡밥 뿌린 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오고 나서 또 제가 또 그 유리에다가 제 연락처를 놨는데 저를 중개해준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 상가에 거기다 붙여놨어. 그쵸, 붙여놨는데 이제 저를 중개해준 그 부탁을 드렸던 그분이 아니라 그걸 보고 직접 또 연락을 주신 분이 이 중개해주신 분의 홍보를 보고 거기를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빠지고 직거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죄송하죠. 이분한테 죄송한데 나는 연락이 이분한테 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수수료가 안 들었다는 얘기가. 요 수수료는 안 드렸지만 그 홍보 자료를 또 과장 광고를 해서 요 분도 부동산이었어요. 그분한테는 적정한 대략 한 몇천 정도는 드렸는데 한 1,500 정도 드렸는데 그분은 한 3천 정도 받을 줄 알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1,500 정도 큰 돈이지만 뭐 1억 정도 낮추고 1,500 정도 수수료 하더라도 미래의 저를 이 늪에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매일 밤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이제 탈피를 하고 또 아파트 분양권 바로 이제 또 2018, 19 이렇게 또 활황기였거든요. 그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네. 좀 이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선 요 집을 좀 마무리하고 우선 이 집 수리는 지금도 계속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저기만 최소 한 100만 원 중반대에서 옥상 방수까지 다 한다 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내가 다 한다 라고 하면은 한 400까지. 근데 아마 문고리에 빵이 놓여져 있는 거 보면은 협조를 내가 못하겠다라고 할 사람은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모습만 보더라도 최악을 보고 가시는구나. 역시 상가 분양권에서 약간은 아픔은 있었지만 거기서 또 그거 이상을 배우셨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 것 같네요. 그러면 딱 저것만 하면 되고 뭐 도배도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런 뭐 스티커 붙여있는 자국이나 혹시라도 저런 거는 그냥 보수만 하면 되겠어요. 아 어차피 저기 도배를 해야 되네. 네. 그거 할 때 하는 김에 보수하면 되겠어. 그러면 뭐 진짜 크게 잡아도 400이면 집은 수리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저 누수가 항상 골치 아프긴 한데 원인이 정확히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금방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요거 포함해서 지금 낙찰받은 3개 모두 다 월세를 받고 있을 거라고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요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저게 눈으로 보이니까 괜히 마음이 약해지는 것 뿐인 거지. 네. 이게 딱 봤을 때 막 생각보다 언덕도 있고 저도 네. 느낌이 그리고 막 진짜 팍팍하잖아요. 네. 아, 여기 난 여기서 별로 이 돈 내고 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생각보다 연락이 진짜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나갈 수 있는 좋은 집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선생님 이 집도 그렇고 1번 물건 시흥 네. 반지하도 그렇고 그 방학동 같은 경우도 거기는 새 집이니까 금방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도 부천 신곡 본동의 지상층 탑층 빌라 전용 면적이 15평에 방 3개인 줄 알았는데 2.5룸 네. 하나는 여기가 터져 있어서 거실로 사용하면 되니까 2.5룸으로 내놓으면 되겠어요. 혹시 연식이 언제예요? 2002년식입니다. 2002년식 우리한테는 황금 같은 연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부천역 부천역이랑 중동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역은 한 얼마 걸려요? 버스 타고 가면은 15분. 15분? 네. 벽세권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9,910만 원입니다. 9,910만 원 낙찰 받았고 선생님은 다주택자 네, 다주택자. 맞죠? 네. 그러면 요거 3개 낙찰 받으셨는데 그거 받기 전에도 주택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런데 대출은 잘 나왔나요? 받지는 않았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아직 네, 안 했다. 안 했지만.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명도는 잘 완료했다라는 거네요. 근데 다 DSR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셋 다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요거는 최대 8,700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금리가 좀 비싸서 7,900에 4%대 초반 4.02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인가 또 금리가 선생님이 마침 또 대출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금리가 한 0.5 이상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죠. 낙찰 받았다는 소식과 대출 받는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또 하늘이 금리를 또 내려주는. 네. 선생님하고 제가 만난다고 하니까 비를 내려주셨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까 금리를 내려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걸 또 내려주실까 기대가 굉장히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9,910만 원에 그러면 한 80% 되는 거네? 그렇죠. 네, 80%. 낙찰가액 80%. 낙찰가의 80%는 받을 예정인 거고 금리는 한 4% 초반이면 진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4% 초반에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직 대출 이자는 나가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23만 원, 24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금까지 하더라도 못해도 40만 원 이상은 갖고 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월급의 2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선생님 아이들하고 여행 가고 할 때 분명히 쏠쏠한 요소가 또 될 수 너무 있지 감사하죠.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집은 빈집이었다.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허그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신 거고 그 채권을 허그가 인수한 거여서 원래 그 허그는 항상 잔금 내야지 번호를 알려주는데 선생님은 운 좋게 세입자 연락처를 받았다. 네. 그 연락처는 혹시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연락처는 어떻게 하다가 동시에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전 총무님이 전 연락처 여기 살던 세입자를 알려주셨고 건물에 거주하시는 다른 세대. 예, 1층에 사시는 총무님이 알려주셔서 보는데 제가 그때 또 작가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면서 그분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보통 계약서가 들어있을 그쵸, 거니까 예. 서류 열람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본인은 허그로부터 돈을 다
받아서 피해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낙찰 받고 얼마 안 돼서 2, 3일? 2, 3일 만에 바로 명도는 완료한 네. 거고 이거 뭐 허그가 볼 일은 없으니까 그쵸. 네. 안 알려주긴 할 텐데 네. 운 좋게도 또 왔으니까 그럼 잔금은 좀 천천히 내고 저거 수리하는 거 넉넉히 수리한 다음에 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은 신혼집 샀던 게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거기서 돈 맛을 봤어. 이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영등포에 상가 분양권을 샀다가 약간 철퇴로 맞았다. 네. 그러면 손해가 그래도 한 1천만 원. 1억 1, 2천 정도 났죠. 약간 피눈물 났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1억 1, 2천을 손해 보면서 하는 것, 그 아픔과 또 앞으로의 그 돈 모아가야 되는 그 시간과 아픔, 그리고 팔지 못해서 계속 이자 나가면서 월세 50만 원, 60만 원을 계약할래라는 연락은 계속 왔거든요. 6억짜리 상가를. 그럼 그거를 울며 겨자 먹기 시고 그걸 받아야 되는가라는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되나? 왜냐면 저 단독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구분상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더더군다나 못 팔겠다 추후에. 그랬을 때는 좀 더 덜 아픈 게 덜 손해가 뭘까 고민했을 때는 1억 정도 손해 보는 게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더 낫겠다. 보통 하기 쉽진 않죠, 그런 결정은. 그렇죠. 나는 쉽진 않았을 것 같다. 작가님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뭐 시작을 네. 안 했다는 말에도 네. 사실 조금 공감이 되는데 내가 어쨌든 잘 모르는 시장에 대해서 1억 이하 돈에는 내가 그래도 이런 빌라를 해봤으니까 그 돈의 크기에는 약간 무뎌진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 아파트 경험이 그냥 제가 가능하기는 선생님한테는 내 상한선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2억짜리에서 재미를 좀 보니까 갑자기 6억짜리 하는 거는 까불었죠. 약간은 가벼웠다는 느낌도 네, 그럼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저의 약간 저의 인생 책을 봤을 때 정말로 잘못한 선택이지만 결국에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나침반이 돼주는 사건이에요. 맞아요. 흑역사지만 그걸 또 장점을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딱 정한 게 주택만, 무조건 주택만. 나랑 잘 맞는 거는 부동산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주택 쪽이 그것도 낫겠구나. 아파트만. 그때 손해를 감수하고 탈출했네요. 엑시트 했습니다. 많은 눈물은 있었지만 그래도 늪에서 빠져나왔다. 지금 눈가가 좀 글썽인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어쨌든 나오고 나서 그러면 내가 1억여 원의 손해를 채워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 채우기 위해서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그 6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날 저녁에 분양권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까분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되게 불안해했겠죠. 분양 계약서를 도장을 찍고 나서 그 엑시트하는 날까지 그 기간이 아파트 활황기여서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고 저 재개발이나 아니면 저 아파트를 분양권을 선택했으면 이거는 몇 억을 벌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확신이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평가돼 있는 한 지역의 이제 아파트를 거의 한 2달에 걸쳐서 한 2채, 3채를 매수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것도 적극적으로 했네. 예, 왜냐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거의 1년, 2년 만에 그걸 메꾸고도 남는 돈을 벌었죠. 그래서 그 1억이라는 돈을 지금이라도 빨리 털고 나와서 저걸 메꾸자 라고 그때 좀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아이가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둘째도 태어나는 시즌이라서 아내는 육아휴직을 해서 또 외벌이였거든요. 그때 돈 많이 필요한 시기에 분양권 판 돈으로 몇 억 벌었거든요. 생활비로도 진짜 그때 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돈 생각 안 하고 이거 얼마야 고민 안 하고 20만 원? 오케이. 그렇게 보상 심리가 있어서 좀 썼고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심리적으로 좀 치료되는 시간이었던 그럼요. 것 같아요. 분양권도 이제 트렌드 뒤에 하는 건데 지금은 분양권이 또 안 되잖아요. 규제도 많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가 유튜브에 많이 떠서 그거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는 거예요? 분양권 사서 나름 팔았죠. 재미를 좀 본 거고 그러다가 경매를 또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분양권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규제 상황이 되면서 저는 다른 거를 아예 잘 모르거든요. 그럼 네. 분양권이 규제가 됐다는 게 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전매 제한도 생겼고 대출도 나오지 않고요. 전에는 됐는데 네, 세금도 어마무시하게 양도세가 누가- 내가 살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은 불편한 점이 더 커졌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거를 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거주자 이외에는. 그러면 그 분양권 투자는 한 기간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1년 반? 1년 반 동안 네. 열심히 해서 상가로 손해봤던 거를 그 이상을 회복을 하신 거예요. 회복하고 그리고 생활도 심리치료하면서 이제 뭐 여행 그때 좀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 가자. 30만 원? 에이, 가자. 이렇게 갔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씀씀이는 조금 커진 상황이고 아이는 둘이고 외벌이인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은 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선생님이 했던 나름의 주 종목이 분양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제약이 생긴 거네. 그렇죠. 그러면 또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좀 엄청 들어요. 이제 고민했죠.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본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어서 할 건데 당연하고요. 어쨌든 투자해서 또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게 회사 일만 하는 거는 약간 몸이 또 근질근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돈이 있는 거를 자꾸 어디다 써야 될까를 네, 그렇죠. 고민을 꽤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안전하게 서울에 집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용이 되니까 이제 네. 투자 겸 저렴한 아파트 당시 좀 매우 올랐을 때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요. 일단 추후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사놨고 절대 팔지 않겠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남는 돈이 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혹시라도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상대적으로 덩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걔 같은 경우는 전세를 주고 그쵸 전세로 갭 투자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갭 투자를 한 거고 그러면 선생님은 거주 형태가 저는 지금 월세 살고 있어요. 월세로 투자자의 기본 욕구를 또 갖추고 계신다는 돈을 네. 깔고 앉는 게 아니고 목돈을 좀 활용해야겠다는 적극적인 거주 형태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돈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제가 전세를 살면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 대출을 받으면은 DSR이 걸려서 투자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불명확하고 앞으로 불투명하지만 일단은 아내를 굉장히 설득을 했어요. 제가 공무원분들에 대한 선입관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미지는 안정성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아까우니까 월세보다는 전세 이러고 거주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마침 공무원인데 설득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설득을 들어요. 좀 많이 했고요. 다행히도 감사한 게 저희 아내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사람은 아닌데 충분히 많은 제 이야기를 듣고 숙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은 제 의견을 많이 따라줘요. 감사한 일이네요. 본인이 불편해도 처음에는 그걸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고맙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어려운 일도 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겪게 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더 신중해야겠다 더 안전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이 투자하기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투자금은 전보다는 확보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로 눈으로 돌렸던 게 부동산 경매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되게 현혹되는 광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많이 걸려들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소액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는 뭐 소액 토지 굉장히 이름만 되면 유명한 강사들도 있고 또는 네. 학원들도 있는데 거기에도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일부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귀를 열자. 그리고 듣고 나서 실행도 했어요. 세금 공부도 하고 네. 실행도 했더니 일정 부분의 돈은 벌었는데 그게 결국엔 또 아파트 경매였거든요. 제가 2022년에 첫 낙찰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경매 경험이 빌라가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 아파트. 아파트를 낙찰 받았던 네. 경험도 있었던 거. 그건 저 만나기 전에 네, 만나기 전에 받았던 했는데 거였고. 그때는 그 전과 스탠스를 그대로 간 거죠. 사서 최단기로 돈을 많이 뻥튀 시켜서 판다. 4848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서 그 돈도 벌었어요. 전문 용어인가 봐요. 네, 4848. 네. 뭐 1000대기, 2000대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한 1500대기 정도 했어요. 하고 났는데도 몇 건을 한 거야? 한 건 했어요. 하나. 한 건을 했는데 네.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입찰을 갔죠. 어머니나 저희 동생들 같이 대리 입찰 시켜가지고 했는데 수익을 좀 보려고 하면은 경쟁이 좀 적거나 싸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시장이 아파트 경매더라고요.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경쟁이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20명, 30명 입찰하는데 맞아요. 저가 입찰했던 2022년 때는 거의 70명? 80명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받아가는 거예요. 70명, 80명 이러면 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우리 물건에서 많으면 한 10명 막 이런데 정말 많으면 10명. 진짜 많으면 10명이잖아요. 뭐 평이 했다 하면 뭐 5명,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경쟁률이 있는 물건을 보다가 7, 80명 이러면 여기서 내가 희망이 있을까?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네. 난 좀 들 것 같아요. 확신은 있었어요. 요거를 1년에 한 건씩만 해도 나의 월세는 뭐 한 100만 원 정도씩 나가니까 월세는 커버한다. 그러나 그 한 건을 한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입찰과 팔기 위한 노력과 이거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겠다. 거기에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전업 투자자라면 또 모르겠는데 본업을 하면서 회사 이외의 시간에 그 에너지를 쓴다는 건 선생님 또 가족분들하고 삶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사람인데 그것까지 피해보면서 길게 봤을 때는 지칠 수 있겠구나,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맞습니다.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는 감정 소모도 힘들고 1년에 한 건 낙찰받아서 사고 팔고 하기가 너무 쉽지 않겠다. 경쟁도 심하고. 그 부분이야. 내가 시세 차익 부분에서 돈을 못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약간 회사 일같이 되더라고요. 내가 꾸준히 계속 뭔가를 해야 돼. 맞아요. 우리 물건하고 월세 쪽하고 그 시세 차익 쪽하고 굳이 구분을 좀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시세 차익은 계속 뛰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물건은 쌓는 개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건에 대해서는 맞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시할 만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선생님도 이게 한 40만 원 내 생각에 들어올 집이거든요. 순 월세가 40만 원이 차곡차곡 쌓인다면은 선생님도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잖아요. 시간을 계속 이 방향으로 쓴다면 지금 4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될 수 있는 거지. 선생님도 30대 중반이니까 지금은 젊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50대, 60대 되면 맞아요. 또 약간 체력이 떨어질 게 귀찮아지고.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쌓는 투자, 어쩌면 이 월세 투자가 또 성향에 잘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예. 그 부분을 또 정확히 느꼈다고 생각이 드네요. 1,500만 원 정도 네. 차익을 거둔 집이 수익은 들어왔긴 하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는 약간은 제약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매로 이렇게 부를 이룬 축적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과거에도 경쟁이 있었겠지만 저는 거기까지의 멘탈이 안 되거나 거기까지의 어떤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세 차익으로 계속 쌓아가지고 1억 벌고 10억 벌고 이렇게 나는 공무원이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왜냐면은 나는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폐찰하고 계속 하고 그러다가 사도 행복하지 않아요. 수리하고 빨리 팔아야 돼. 약간 쫓기는 느낌까지도 들 수도 있겠네요. 그걸 한번 경험하니까 아내랑도 조금 많이 제가 힘드니까 말다툼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그냥 따박따박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또 약간 또 허세는 있으니까 역시나 조금 까부니까 다가구. 제가 또 이제 인척들이 김해, 뭐 대전에 많이 살다 보니까 네네. 방공제 때문에 수도권은 어렵고 이제 지방 쪽을 다가구를 많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귀가 얇아서 또 이제 공부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요거다. 요거 해서 한 큐에 월세를 네. 상대적으로 큰 월세를 좀 갖고 올 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덜 귀찮겠다. 한번 딱 받아놓으면 요것만 관리하면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설득하고 아내가 확 답을 안 하고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저는 이제 오케이 사인을 한 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고 다가구에 대해서. 물건을 담아놓고 고르고 골라서 금액과 여러 가지 위치를 봐서 이제 여보 나 김해에 있는데 좀 다녀올게. 김해까지. 임장 갈게. 그랬더니 거기서 딱 아내가 말은 안 하지만 계속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그거 하려고 그러면 대출 얼마나 받아? 한 5억 6억 받아야 될 것 같아. 여보 근데 잘 되겠지만 요거 만약에 실수하면 지방이고 좀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아내 말은 진짜 잘 듣거든요. 진짜. 그게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다. 특히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저희 아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저 오케이 해줘요. 근데 아내가 말을 안 하고 한 달 걸렸거든요. 나 다가구 투자 해보고 싶어 하고 한 달 동안 공부하고 검색해서 가려고 딱 내일 가려고 티켓팅까지 하려는 그 순간에 딱 물어봤더니 아내가 그거는 좀 위험해. 우리 가정이 좀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안 할게. 하루 전날 준비 세팅도 다 해놨는데 계산도 다 해놨을 거고. 다 해놨죠. 네, 근데 전날 또 얘기하면 그럼 이거 한번 해보고 네. 안 되면 그때는 놀게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인생의 흑역사지만 나침반 같은 그 사건, 분양상가 그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요거 6억? 요거 좀 더 크네? 그래. 아내 말 듣자. 이것도 심지어 지방이다. 팔리지도 않는다. 덩치도 크고. 그러면은 아내한테 혹시 내가 또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 반지상이라는 애가 있거든? 죄송해요. 아니야. 반지상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상한 애가 있다 그래. 책을 한번 어떻게 하다 읽었어. 근데 요건 어떨까? 왜냐면 대안이 이거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대안이라고 하면은 김해의 다가구랑 대안이라고 생각하셨던 거를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김해까지는 가지 않고 수도권 그리고 갖고 있는 돈이 있지만 내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큰 돈을 쓴다 그러면 얻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리스크가
리스크도 그러니까. 분명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취하고 싶다가 두 번째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맞아요. 월세라는 측면에서는 반지상 좀 이상한 놈인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좀 관심이 가셨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이제 1년 반 정도는 유튜브를 들어서 다가구가 좀 더 있어 보여서 아, 또 그거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12개 호실, 13개 호실이지만 업체에 맡기면 하나만 받으면 경매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저번에 너무 힘들었어서 너무 입찰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내 말을 듣고 보니까 안전한 게 최우선이다. 돈 잃지 않는 투자. 만약에 미끄러져서 정말 안 좋은 집을 받아서 망가지더라도 삶이 망가지지 않는 투자는 요거인 것 같다라고 했더니 사실 그날만 얘기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요거 한번 봐봐 하면서 반지상 선생님 영상 같이 봤거든요. 슬쩍슬쩍 책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들여밀었는데 읽진 않고 제 이야기만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그래서 근데 그때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그건 괜찮아. 역시 사모님이 보는 눈이 있어. 네, 그래서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그 여러 의미가 있겠죠. 안전하다, 월세 현금 흐름이다, 수도권이다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책을 한 번 더 읽고 선생님 이제 강의를 찾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선생님처럼 35채, 6채인데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채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투자는 이거 보세요. 선생님 강의 듣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가 3채를 받을 수 있는 건 물론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독하게 하긴 했잖아. 네, 선생님께서 진짜 제가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많이 카톡으로 여쭤봐도 바로바로 답변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수익률 계산해서 입찰해서 운 좋게 됐는데 이렇게 1년에 몇 채씩만 돈도 모으고 하면 저도 반지상 선생님을 향해 가는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으로 클 수 있지 않을까. 저 이상이 되겠죠.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돈을 되게 또 다른 얘기인데요. 꼭 이야기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간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마음이 좀 가서 근데 자발적으로 나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는 전에는 억지로 갔다라는 얘기가 네,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송구영신 예배라 그래서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해 2024년에 말씀을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뽑는 거 뽑는 그 액자에 담긴 말을 보고 저하고 아내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땐 이미 반지상 선생님을 만난 이후거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것 같이 너에게 땅을 주고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도 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 랜덤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느꼈을 때는 뭔가 나를 보고 또 이렇게 내려주신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쵸. 저희 가정에 주는 그거라서. 근데 그걸 너무 그렇게 세속적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50%는 세속적이고 나머지 50%는 정말 그때 좀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내가 돈 50만 원을 벌든 20만 원을 수익을 받든 이거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진 않겠다라는 걸 그때 약속했던 것 같아요. 추후에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의미 있는 데 좀 사용하고 싶어요. 100%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아내하고 같이. 선생님 월세 소득의 10% 20%만 그 이상은 할 것 같은데요. 20% 30%만 하더라도 그러면 몇 천만 원 또 될 거니까. 그러면 너무 더 의미 있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을 만난 것도 계획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는 사실 종교는 없긴 한데 네네. 그런 종교를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다 계획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 선생님이 말할 때는 뭐 예수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자도 분명히 저도 있어요. 그 절대자의 의도대로 저는 계획해서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 집을 받게 된 것도 괜한 일은 당연히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상가에서 1억 넘는 손실을 보면서도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도 물론 당연히 계획된 일이고 선생님하고 저도 이렇게 만난 게 괜한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다 의미 있는 것들이고 다 의도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지난 과거에 내가 좋았던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슬펐던 일이나 불편한 일조차도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생각할 때 그게 진짜든 아니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편안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 쪽에 월세 사모님의 동의도 또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쌓아가야겠다. 이제는 아예 방향을 잡은 거네. 전공을 확실히 정했고요. 저는 선생님께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라도 꾸준히
오래 하는 것 보여주셨잖아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책이나 블로그나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힘을 쓰고 있긴 네,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저는 제 투자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 양육에 대해서도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이라도 뭘 수학 성적, 피아노 실력을 100점 맞고 1등급 맞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는 가정. 보통 피아노나 태권도 뭐 초등학교 때면 다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태권도도 고등학교 때까지 네가 원하면 계속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또 배운 것 같아요. 아이의 양육 태도까지도 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선생님 아이도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고 많이 배웠지만 반지상 선생님 보면서 그 유전자도 있지만 그렇게 따라갈 것 같거든요. 하나를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 근데 현대사회에서 하나를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이 매우 적고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선생님 진심이에요. 이거는 오늘 만나서가 아니라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선생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조금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유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서도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정확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가끔 제 자신을 과거를 돌아봤을 때 되게 낯설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분 앞에서 영상도 찍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수업을 하면서 그 교육생분들이 그 한 분 한 분이 다 허술하신 분들이 아니고 되게 어느 직군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딱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확히 반지하를 해서라기보다 부동산 월세를 내가 30개를 넘게 모았다라는 개념보다 그건 것 같아요. 작은 부분을 꾸준히 오랫동안 계속 반복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시간의 위대함이 어쩌면 지금 나한테 조금 눈으로 결과로 보여지는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새 같은 시대라는 것도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이런 표현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약간의 장인 정신을 갖고 하나를 꾸준히 오래 하기가 그런 사람이 저도 많지 않다는 생각도 저도 드는 것 같긴 이 해요. 정보 홍수 사회에서 그렇게 안 납두죠. 맞아요. 계속 너 그렇게 살 거야? 이거 해봐. 코인 해봐. 주식 해봐. 계속 이러니까 그거 하나를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제가 보기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 같아요. 저는 좀 위대하다는 표현이 맞고, 그럼 과연 나는 무언가 한 가지를 꾸준히 하고 있는가? 일 말고 목적을 갖고 있는 거 말고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잘하는 건 있었지만 그걸 꾸준히 하진 않았다. 자만하고 또 돈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갔었다. 그걸 아내하고 요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도 반지상 선생님처럼 그게 무엇이 되든 꾸준히 한번 우리 지금도 젊으니까 해보자. 그 모습을 또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면 보여주는 건데 일부러 보여준다기보다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전환을 주는 제 인생의 어떤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아유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바쁘실 것 같고 저도 제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잖아요. 바쁘시고 저도 바쁘고 하니까. 근데 카톡으로 그냥 이거는 시세가 얼마일까요? 선생님 뭐 이 정도만 여쭤보지만 뭐 오늘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분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작 올걸 아유. 되게 아닙니다. 든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하면서 항상 선생님들 말씀 얘기 들으면 당연히 저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기분도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어깨도 무거워지고 한다는 게 남은 삶 안에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통의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면, 요즘의 평균적인 수명이라고 하면 남은 삶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과연 또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를 누가 남이 시켜서 저도 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 같아요. 어쩌면 제가 선생님이 너무나도 좋게 높게 평가를 해주셔서 그런 점을 잘 못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꾸준히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거를 찾아간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그 부분을 사람들이 되게 소홀히 생각하고 잘 못할 수도 있고 서툴다고 생각하는 면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많아서라는 생각도 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만 생각하다 보면
다른 거를 잘 못한다는 걸 알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다른 거에 재능이 많지 않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래도 요거 하나만은 내가 되게 잘한다라는 개념보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어쩌면 저는 반지하 부동산 월세 그리고 뭐 대출 받아서 월세 현금으로 만드는 거가 구체화돼서 이게 다른 데 눈을 안 돌렸다는 것보다 못 돌렸다는 게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를 재능이 많다라는 거는 스스로 자신감 같은데 저도 그렇고 정말 잘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굳이 찾자면 이걸 잘한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보통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스스로 인정하신 거죠. 나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쪽이 맞는 것 같아라 인정하면서 머리가 안 거예요. 전 이거 자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게 좀 어렵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좀 판단 능력이 있어야지 그걸 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방황하면서 너무 진솔하게 책에 써놓으니까 3천만 원으로 5억을 벌었네 300만 원으로 5천만 원을 벌었네 혹하지만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확률적으로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표현하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유튜브 강의들은 물론 사실이겠지만 아주 많은 수강생의 사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내 일은 아니다. 근데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했던 모든 사례를 주시고 제가 실제 3건을 낙찰받고 하면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드는 생각은 이러다가 보통 5채, 6채까지는 영상이 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뭐 자금 경색으로 또는 뭐 어떤 핑계를 대면서 다른 또 눈을 돌려서 못 갈 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게 비록 몇 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요 방향으로 그냥 반지상처럼 살아보자. 몇 채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지상처럼 적어도 이 투자는 반지상 선생님처럼 그냥 해보자.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01년식, 02년식 이렇게 요 정도 형태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선생님 사례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물건들 많이 하셨잖아요. 저렴하고. 근데 그거는 꾸준히 그냥 하면서 이것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계속 하셨던 건데 저도 자금 경색이 곧 오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으셔도 최대한의 문제만 피해가지고 꾸준히 해보는 게 목표로 좀 세워진 것 같아요. 반지상 선생님처럼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교육생으로 만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 이렇게 많은 교육생 중에 저희 집에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이외에 또 제 인생의 어떤 스승님으로 선생님으로 그런 관계가 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연락드리진 못하겠지만 마음이라도 그 마음은 수업할 때도 많이 느꼈고 오늘도 그 이상을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아간다고 생각도 되게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3채, 5채 그 정도까지는 교육생분들이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영상에 그렇게 노출되는 분들이 왜 많이 없냐면 어쩌면 제가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 것도 사실 기준이 좀 있긴 해요. 나를 좋아하냐 마냐 때문에 간다 안 간다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도 교육공무원이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찾지 않으면 내가 굳이 먼저 괜찮냐? 아니 내가 안 가도 되냐? 잘 못하겠으면 내가 먼저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은. 찾지 않는데 약간은 차갑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의 관심이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 게 그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내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치를 내가 뺏어간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입장 안에서 교육생분들이 저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면서 할 수 없는 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그냥 놔버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5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판단하고 사실 선생님도 부동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리해 보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집을 우리 같이 수리하자 어떤 방향으로 고민할까라는 개념보다는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누자라는 개념이 저는 훨씬 컸다는 게 오자마자 더 많이 느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10채, 20채가 되신 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 비율에 있어서는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되면은 그런 연락에 대해서는 확실히 줄죠. 저는 가장 좋은 교육은 교육에 대해서도 저도 되게 공감해요. 보여주는 거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끔 야, 너 이거 좀 해봐라는 식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거를 그냥 보여주고 야, 너 책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집에서 책을 한 자라도 더 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를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거를 나중에 이 아이가 보면 부동산을 꼭 아빠가 하라고 해야 돼서 하는 거라기보다 나도 아빠처럼 시간이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부동산 투자도 괜찮겠구나를 언젠가는 이게 들은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알 수 그쵸.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도 그쵸. 들고, 그리고 교육에서도 선생님도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철학관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저도 교육에서 어쩌면 그거에 뒤지지 않을 만큼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항상 옆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해야만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결국에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게 어쩌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내 아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럼 내 교육생분들도 혼자 할 수 있게끔 되는 게 그게 나는 이상적인 거지. 그게 2년, 3년, 5년, 10년 지나가지고 선생님 여기 이거 못하겠는데 이것도 한번 좀 봐줘요 하는 게, 이건 내가 귀찮다고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그렇게 좋은 교육일까? 나한테 헤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걸까? 라고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간에 했던 얘기도 되게 기억이 되는데, 선생님하고 오래 가고 싶은 거 당연히 있죠. 저도 선생님같이 좋은 분하고 재능도 많고 능력도 있고 생각도 올바르게 하시는 분하고 같이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저도 되게 에너지도 많고 힘도 좋은 에너지, 제가 얻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나랑 항상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게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저 와이프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서 항상 고민하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면 돼요. 그건 내 아내면 돼요. 내 맞죠. 아이, 그러니까 나는 아내한테도 아이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 그래. 얘는 떠나갈 아이거든. 그럼요. 특히 아들들은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알잖아. 나 스스로 보면 아니까 누구랑 더 오래 있을 건지 잘 생각하라고. 부인, 내 그쵸. 아내, 그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이미 그런 배우자가 있단 말이야. 얘기도 잘 들어주는데 과감한 행동을 할 때는 약간의 제재도 필요한 거잖아. 제가 그걸 좀 부탁도 했고, 제가 아내를 신뢰해요. 그 판단을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은 걸 철회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안 지사님을 만나는 걸 허락해 주고. 그럼 신뢰할 만해. 신뢰할 만한. 그때 와서 1년, 2년 뒤에 찾아와서 영상 공개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영상만 비춰지는 모습인 거지, 어쩌면 숨어있는 반지님들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귀로 안 들어오는 것 뿐인 거지, 가끔 입찰장 가서 4년, 5년 전에 하셨던 분이 이제 드디어 돈을 마련해서 내가 이제 한 6번째, 7번째 물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연락하신 분들도 물어보면, 아니 선생님 이제 뭐 5개인데 뭐 고민하고 있어요? 하면은 선생님 나 8개예요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내가 보는 게 듣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아까 일맥상통한 얘기에 또 하나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노출되는 거는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당연히 영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똑같아요. 오셨던 분들도 처음에는 나도 10개, 20개, 막 30개 반지상 이상을 해야지 라고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그분들이 포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배운 걸 갖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느꼈을 때 투자금 같은 것도 이제 줄어드니까 항상 상황도 그렇고 생각이 지금 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당장 내일에 대해서도 1년 뒤에 5년 뒤에도 항상 이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장담을 못해요. 그냥 나는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고, 내일은 올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분들도 오래 하는 비율은 분명히 떨어지는 건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랑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하는 게 그만큼 또 어렵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고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분명한 거는 그 비율은 떨어지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비율이 적다는 거는 숫자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많이 못한다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부자인 사람과 부자가 아닌 사람을 비중으로 둔다면 어쩌면 부자의 길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건 명확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소수의 길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길을 가는 게 맞는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면 이게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요새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나밖에 못해라는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생각해도 뭐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유튜브 영상을 5년 반, 6년 동안 매일 올린 사람은 흔치 않죠. 그리고 반지하를 몇 개 한 사람은 많이 있겠지. 반지하만 월세 투자만 10년 이상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쩌면 그 시장에서 원래 되게 흔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냥 버티다 보니까 약간은 부각될 수 있는 면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좀 한 생각인데 작가님이 지금도 책을 쓰고 계시잖아요. 책 쓰는 것도 약간 부끄러워요. 아유, 그거 네. 내가 맨날 전념해서 쓰지 않거든요. 지난주에도 거의 뭐 한 3줄 썼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쓴다? 근데 한 줄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한 페이지 쓰는 게 몇 주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3줄밖에 못 썼다고 그렇게 폄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하나를 꾸준히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펼쳐지더라라는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언젠가는 꼭 책이 아니라 강연이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사람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속돼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 그냥 혼자 저희가 상상력을 많이 하잖아요. 경매나 이런 주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렇게 꾸준히 해봤다, 이런 주제로 한번 나중에, 아주 나중에라도 한번 모셔보고 싶다, 그런 위치에 내가 또 가보고 싶고 모실 수 있는 위치에 간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선생님이 그런 꾸준히 1년은 하게 할 수 있겠지만 10년을 하고, 그것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기 싫은 날도 있을 텐데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죠.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그게 있을 텐데 하고 있다.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정말로. 고맙습니다. 가끔씩 소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좋아요 옛날 영상도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얘기하신 게 경매, 부동산, 월세 쪽에서 얘기 나누는 구체적인 주제보다는 약간 삶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서 선생님도 좋은 에너지를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쪽으로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힘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대중적인 거를 광고, 조회수를 높여서 넓게 퍼뜨리려는 사람이 저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많죠. 돈이 되니까. 대중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은 비주류잖아요. 시장이 좁은 데서 내 영향력을 넓혀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게 좁은 시장을 점점 넓혀가면서 대중화를 시키자라는, 대중화까지는 당연히 안 될 거를 알아요. 근데 대중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힘쓰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반지하 경매에 관해서 좀 썼다면 두 번째 거는 경매와 반지하를 빼버렸어요.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거를 아예 빼버리고 쓴 게 약간은 요때는 반지하 경매였지만 요때는 약간의 부동산 시장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분명히 내 생각이 있었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데 힘을 쓰려는 제 큰 방향, 우리는 방향을 정하고 가니까 그 방향을 좀 정해놓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계신 위치에서 그 이상의 선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때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가서 어떤 얘기든지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 아유,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신이 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오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나도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선생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근데 그게 항상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꼭 그런 구체적인 행동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마음 자세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삶 얘기, 부동산 투자하면서 불편한 얘기들,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게 사모님 좀 많이 기다리고. 아닙니다. 선생님, 실례가 안 되면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고민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세 채를 받았잖아요. 하나가 방학동께 1억 이상이고 공시지가가 거모동이랑 여기 신곡동이 1억 이하거든요. 그럼 대출을 1억 이상 1주택이니까 방학동 거부터 잔금도 치러야 되고 그래야지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받았단 말이에요. 이 거모동이 1억 이하라며. 이것도 1억 취득세랑 상관없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순서를 아예 생각 안 해도 되지. 2주택, 3주택 다음에 1억 이상이 네 번째가 되더라도 취득세가 이상 없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때도 얘는 아예 안 보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MCI, MCG 이거 대출을 저번에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농협에서 그런 부수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두 건을 한 번에 받으면 저한테 좀 효율적이니까